안녕하세요. 기장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불협화음 멤버 중 2명이 전과자가 됐습니다.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교육했던 사람들이 진짜 실제 리얼월드 현실에서 참교육당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참교육으로 뜨던 유정호 씨 현재 수많은 피해자에게 고소당하고 있고요. 또 참교육으로 약 50만 명 구독자를 확보했던 불협화음도 이번에 전과자가 됐습니다. 이들이 전과자가 된 건 참교육 주장미수 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더 설명이 깔끔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피해자인 방인석 씨 그리고 불협화음이 있는데요. 이들은 같이 찜질방에 같이 가게 됩니다. 불협화음 멤버들이 이 찜질방에서 먼저 나가게 되고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면서 방인석 씨에게 갖고 나오라는 말을 합니다. 방인석 씨가 갖고 나왔는데 이게 자신들 게 아니다, 잘못 가지고 나온 거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통에 원래 핸드폰 주인이 연락이 와서 당신들 때문에 중요한 약속에 못 갔다, 돈이라도 물어내라 라고 해서 돈을 물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싸구려 연극이었던 거죠. 이 돈을 위해 캐피탈 회사에서까지 돈을 빌렸던 방인석 씨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CCTV 등을 추가로 알아본 결과 실체를 알고 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게 연극이었던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게 된 방인석 씨가 고소를 하게 됐고, 이들은 방인석 씨가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으니 돈을 주기 전에 이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돈이 실제로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사기 미수가 맞다 하고서 검찰에 넘어가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또 다른 조력자, 그러니까 이 싸구려 연극에서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중요한 약속에 못 가서 돈이라도 물어내 라고 했던 이 전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 이 사람이 누군지도 파악해봐라 라면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그 조사까지 끝나고 나서야 결국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졌고요. 2명은 약식명령 벌금 70만 원씩이 떨어집니다.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과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화를 했던 조력자 또 밝혀졌지만 도와준 게 이게 엄청나게 크진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 불협화음 멤버들은 이런 해명을 했었죠. 다 장난이었다, 일종의 테스트였다, 거짓말을 했는데 장난이 심해지면서 중간에 밝히기가 좀 어려웠다 등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본 거죠. 하여간 이렇게 7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궁금증은 과연 방인석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받은 걸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최강용 변호사에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민사소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불협화음 멤버들이 처벌까지 받게 되는 데는 물론 저도 조금 도왔지만 정말 큰 은인이자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좀 예상하기에 아마 다들 쉽지 않을 거예요. 때렸더니 일 잘하더라 라는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 하는데, 이것도 링크를 댓글에 써드릴게요. 어쨌거나 뒤늦게 드러난 충남개발공사 사내폭행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분이 기존 건축 쪽 일을 하시다가 벗어나서 새로운 진로를 찾아 법무사 준비 중인 공부하는 그 지식으로 주작 사건의 피해자인 방인석 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소장 작성에 조언도 해주셨고요. 저도 감사한 마음에 이분이 가방이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선물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선물이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자랑이었고요. 하여간 이분이 방인석 씨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도 참 우연이라고 해야 하나? 원래는 방인석 씨가 고소 이런 것에 당연히 다들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방인석 씨의 인터뷰 날짜와 이분 인터뷰 날짜가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약속을 대략 한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잡아놨는데, 그런데 이분이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기다리면서 방인석 씨랑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분도 사건을 파악하게 됐고 고소장 작성에도 도움을 주신 겁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원래는 방인석 씨도 제가 고소까지 할 수 있을까 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다시 민사소송 얘기로 돌아가서 최강용 변호사와 전화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강용 변호사님,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사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거 관련해서 사기 미수, 아마 들어보기 어려운 제목 아닌가요? 네, 통상 사기죄로는 많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사기 미수는 그에
비해서 뭐 많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죄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사기 미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예,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통상 고소도 잘 안 이루어지고 예. 그 어떤 미수행위를 했을 당시에 구체적인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조금 이제 고소인 입장이나 뭐 검찰 입장에서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사기 미수 사건 결국 벌금 70만 원으로 두 명 다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작년 12월에 인터뷰 했을 때 예, 그 기사를 다시 이제 저도 보니까 예, 2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약식 명령이 발부될 사안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그랬었죠.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뭐 200만 원에 비해서는 뭐 절반 못 음, 미치는 예, 벌금이 선고가 돼서 예, 제 예상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 지금 아마 이제 약식이 청구가 돼서 뭐 실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뭐 재판이 진행됐는지 아니면 그냥 그게 이의 제기 없이 예, 확정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금액이 조금 적지 않은가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죄질이 좀 저는 많이 불량하다고 봤는데 뭐 검사 입장에서는 범죄에 비해서는 뭐 죄질이 특별히 불량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벌금 70만 원 어쨌건 만약에 여기에 불복을 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7일 안에 약식 명령장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하면 통상의 형사 재판 절차로 넘어가서 뭐 무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의 변호인으로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다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70만 원 내고 끝낼 것인가요? 이미 전 인터뷰에서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질이 불량하고 예, 뭐 그분들이 하는 어떤 변명들이 죄의 성립과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말들로만 보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근데 뭐 실제로 뭐 기록을 검토하고 뭐 무죄를 음,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저도 기록을 다 보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대략적인 어떤 기록과 증거들만 보신 거라서 거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싸게만 한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다는 내용인데 더 만약에 무죄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은 얘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뭐 피해에 대해 보상을 돈으로 받는 게 우리나라 민사소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사소송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통상 근데 이제 사기 미수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례가 많이 적다고 말씀드렸고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이제 그 상대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유죄의 어떤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면 사기친 금액에 대해서 금액만큼 이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상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예, 뭐 이 사건에서는 125만 원을 속여서 받으려고 했던 거죠, 합의금으로. 근데 예, 실제 뭐 이분이 속아서 125만 원을 뭐 지급을 했다면 사기 미수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됐을 거고 그 예, 사기죄가 성립됐을 때 그 지급한 편취당한 125만 원이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 이제 저희 재산범죄는 법원의 판례가 그 실제 손해본 금액을 돌려받으면 그 정신적인 손해도 보상이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사기로 인해서 지급한 금액 외에 뭐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면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이 된 거다라고 보는 거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기 사건도 실제 이제 사기 당해서 예, 입금했던 금액만 청구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 건 이제 승소 가능성이 없고 뭐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그 사기로 인해서 지급한 금액만 이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하는데 예. 사기 미수는 좀 특이하게 제가 또 찾아보니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음,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 뭐 미수니까. 돈을 뭐 지급하지 않아서 미수가 된 거니까 뭐 이 예, 사건에서도 125만 원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25만 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70만 원의 벌금이 인정이 됐지만 예를 들어 폭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뭐 50만 원이 선고가 됐다 그러면
폭행 사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벌금 액수와 유사하게 또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 사건에서도 뭐 7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일반인들께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폭행으로 벌금을 200만 원 받아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대략 벌금과 비슷한 금액을 나도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기 미수는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판례를 찾아봤는데 하급심 판례도 명확하게 예, 언급하고 있는 게 없고 다만 기사에서 좀 예,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참고하면 예, 어느 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좀 알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을 좀 설명드리자면 2008년 4월에 이제 택배기사 A씨가 예, 택배를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택배를 받는 사람으로 이제 기재돼 있던 B씨는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택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택배 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택배 기사 A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배송을 했는데 배송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좀 억울함이 있는 거죠. 뭐 택배 기사분한테는 아마 뭐 손해가 있겠죠. 그럼 물어줘야 되고 뭐 그렇게 예, 예. 되니까요. 그래서 뭐 CCTV 영상도 네, 확보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를 뒤져서 자기가 배송했던 택배 상자가 버려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결국 이제 음, 택배를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던 B씨가 택배를 정상적으로 받고 이를 버린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B씨는 택배 회사를 기망해서 물건값인 35,000원을 이제 보상받으려고 한 거죠, 처음에. 못 받았다라고 이제 기망을 해가지고 물건값 35,000원을 편취하려고 한 건데, 결국은 예, 이제 택배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실체를 밝혀내서 이제 B씨는 그 금액을 이제 택배 회사로부터 못 받게 된 거죠. 사기 미수가 된 건데, B씨는 사기 미수의 점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 선고받았는데 아마 이것도 약식 명령이었을 거예요. 예, 기사에는 약식인지 정치적 판인지 뭐 그냥 일반적인 형사사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약식 명령으로 50만 원의 유죄 음, 판결을 선고받았죠. 그럼 이제 예, A씨가 이제 피해자로서 예,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내역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자기가 일주일, 열흘간 일을 하지 못했다. CCTV를 확보하고 쓰레기장을 뒤지느라 그래서 예, 휴가비로 320만 원, 소득 상실액으로 30만 원, 치료비로 3만 원, 예, 위자료로 500만 원 해가지고 총 853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어떤 A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예, 위자료 중에서 100만 원만 인정해서 B씨가 A씨한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해라 라고 음, 이제 선고를 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미수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 부분이고 이 사건은 되게 특수한 사건이고 실제 택배 기사가 많은 부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누구나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예. 위자료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예측이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강용 변호사님 저번에 벌금은 예측 실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피해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뭐 죄질을 따져봤을 때 이 택배 기사 사건은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기망을 어떤, 하려고 했던 액수가 예, 35,000원이어서 네, 벌금이 50만 원 정도로 좀 적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 사기를 치려고 했던 금액은 크지만 죄질 자체는 예, 이 택배 기사 사건보다는 덜 불량하다라고 어, 판단되기 때문에 아니 그 만약에 최강용 변호사님이 판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하신다면 죄질이 불량하다의 기준이 택배기사 사건하고 이 불협화음 사건하고 어떤 게 더 불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택배 기사 사건이 훨씬 불량하죠. 왜요? 그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기망을 아주 예, 나쁜 식으로 이제 기망을 해가지고 한 거고 예, 이 불협화음 사건은 그래도 조금 신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리갈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친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게 더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불특성 다수에게 대한 범죄죠. 이 택배 기사 사건. 어, 어떤 택배 기사가 당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이 사건이 만약에 잡히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사회적으로는 더 큰 피해가 예, 나올 수 예, 있는 거기 때문에 택배 기사 사건이 조금 더 죄질이 불량해 보이지 않는가. 저는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속이려고 했던 액수가 35,000원이니까 50만 원의 벌금밖에 청구가 되지 않은 거고, 예, 예를 들어 뭐 고가의 물건을 배송시키고 있었다. 이런 125만 원짜리 네, 목걸이나 반지가 배송되고 있었는데 그걸 아이패드, 속였다. 아이패드, 예. 그러면 이제 벌금 액수는 뭐 더 올라갈 수 있거나 실제로 음, 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다행히 예, 물건값이 35,000원이어서 벌금 50만 원에 그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위자료로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불협화음 사건은 뭐 피해 금액, 이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금액은 이 택배 사건보다는 훨씬 크지만 죄질은 네. 덜 불량해 보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이제 위자료로 50만 원 이하 선고될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위자료 50만 원 이하 예. 예측하신 건가요? 예. 그 예측 좀 뭔가 또 믿음직스럽지가 않네요. 이게 한번 실패를 하니까 예측 실패하니까. 예. 어쨌건 민사소송을 했을 때 5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거는 이제 둘이 공동해서 내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연대 책임으로 이제 민법상 규정이 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이란 게 물론 택배기사 사건에서는 뭐 택배기사분이 뭐 10일 정도 쉬었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도 직장을 좀 쉬고 CCTV를 또 찾으러 다니고 증거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런저런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감안 안 해주나요? 그런 걸 감안해서 위자료가 100만 원이 된 겁니다. 불협화음 사건에서도 피해자분. 그런 걸 감안해도 드라마틱하게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진 않는다. 그런 게 인정받기가 그렇군요. 어렵다는 거죠. 예. 너무 사기친 쪽에 그 어떤 뭐 유리한 세상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예. 일단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일단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일단 유리하기 때문에 돈을 쥐고 있어야 갑이다. 예, 그렇죠. 뭐 사기꾼이 오히려 갑이 되는 세상일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 내 돈을 어디에 맡기거나 뭐 예. 누군가한테 잠시 줄 때는 항상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네.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 제가 무슨 사기를 쳐라 이렇게 그건 말씀드린 게 아니죠. 아니라 그건 이제 아닌데. 돈을 어떻게 옮길 때 네. 누군가한테 맡기거나 뭐 잠깐 줘야 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예.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우니까요. 뭐든지 입증하고 이러는. 그렇죠. 이제 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고 그 안에 또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뭐 실제로 자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 돈이 쓰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돈은 본인이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생활의 지혜 하나 알려주시네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최영은 변호사님의 예측에 따르면 이제 50만 원 정도에 그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고소하고 뭐 시간 쓰고 법원 또 가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민사소송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영은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인가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무조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예.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고 뭐 주변에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다면 뭐 저도 제 친구 폭행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좀 이제 소장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면 뭐 정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사건은 아니죠. 왜냐면 변호사 수임료가 예. 기본 이제 330만 원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뭐 자기 주변에 친구인 변호사가 없거나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소송으로 가는 게 이제 어려운 사건이 되는 거죠. 혼자 소액 사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절차를 알아내고 예. 공부하는 그 값이 이제 50만 원 넘어간다는 거죠. 어.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이제 소송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 깔고 막 가입하고 예. 그런 게 참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인터넷에 예. 나와 있다지만 그걸 또 찾아보고 예. 하는 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소송을 할지 말지는 이제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근데 최영근 변호사님은 뭐 이걸 아니까 그냥 무조건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네. 변호사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변호사라는 어. 사람들은 어. 스스로 이제 소송을 뭐 할 수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쉽게 예. 이제 그 어떤 진입 장벽이 훨씬 낮다. 예. 일반인보다. 그런 어. 점에서 뭐 변호사들을 뭐 존중하거나 뭐 무서워하거나 어떤 그런 심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쨌건 이렇게 좀 알아보고 뭐 법률구조공단에 뭐 도움을 받거나 혹은 혼자 여러 가지로 알아보거나 해야지. 하지 뭐 이게. 주변에 뭐 근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뭐 소송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예.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는 있겠죠. 네, 어쨌건 애매한 액수라서 이거는 이제 피해자분의 네. 정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 진행하기도 어렵고 뭐 법무사도 솔직히 소장 대신 써주는데 몇십만 원 받잖아요. 예. 그것도 이용하기가 좀 애매한 사건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네요. 하지만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결과 나오면은 과연 50만 원인지 아니면 어떤 잘 맞았는지 안 그 이상인지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고 쳤을 때 그 예측이 또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아, 뭐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예. 뭐 그런 이제 소송에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소가에 따라서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50만 원인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액수가 예.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음. 변호사를 10만 원 주고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최소 330만 원인데 예. 330만 원 중에 몇십만 원만 보전이 되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이제 자비로 내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된다는 예. 거죠. 애매한 건들도 많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이고 구조공단에는 그런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예. 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있죠. 이제 의료보험 이제 보험료를 일정 액수 중위 소득 그 150% 이하가 돼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현 변호사님과의 통화였고요. 말 안 듣는 의뢰인하고 통화하는 느낌으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의뢰인보다는 좀 궁금증이 많은 의뢰인 정도. 네. 근데 다만 일단은 예측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좀. 제가 그때는 이제 금액을 크게 불러서 이제 예측 실패한 거잖아요. 200만 원 벌금을 선고될 예.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오히려 보수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영현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봤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이번에 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뭐 연결시켜 주시면 뭐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최영현 변호사님 채널도 구독 눌러주시고 배그 영상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